청소년 행복 의회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를 하기 전에 다친 팀원이 있어서 앉아서 발표해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입법 청원한 과정입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처럼 저희가 만든 조례안을 입법 청원했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를 청소년 의회의 특성을 살려 본회의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조례 제정에 대하여 문제인식, 대안정책, 공공정책, 실행계획 순으로 발표됩니다. 첫 번째 허지수 의원의 문제인식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지수 의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법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으며 일하는 청소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 관련 기본 실태와 노동인권 관련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5.3%의 청소년들이 부당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 청소년들이 어떠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14만 원이 비는데? 무슨 일이야? 알바 막 끝났잖아. 다름이 아니라 14만 원 빈 거 같은데요. 네가 다시 잘 세우면 될 거 아니니? 나 바쁘니까 이런 걸로 시간 끌 거면 나가줄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번 달도 월급 일주일이나 밀리게 주셨잖아요. 못 받은 알바비 14만 원 빨리 주세요. 야, 알바비 안 주는 악덕 사장도 있는데 일주일 늦게 준 거 가지고 그러니? 네가 양아치야? 저게 말이야 막걸리야. 야, 빨리 나가 그냥. 나 가게 문 닫아야 되거든. 이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우. 두고 보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리겠어. 저런 사장님은 좀 혼나야 정신을 차리지. 어디 보자. 고용노동부 민원마다? 여깄네. 임금 체불 진정. 사장, 넌 망했다고 보면 된다. 아직도 처리가 안 됐다고? 청소년들도 쉽고 간편하게 민원을 넣을 수는 없는 건가?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 잘 가. 13만 원 못 받았지만 32만 원이라도 이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의 노동인권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노동인권 교육 실태조사 결과 약 82%의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노동인권이란 노동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마르크스가 노동을 인간 존재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 활동으로 간주한 것처럼 노동은 신성하고 노동인권은 지엄한 가치를 지닙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이 유린당하는 실태를 바라보며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과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네, 허지수 의원 잘 들었습니다. 바로 원유진, 엄경석 의원의 대안정책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경석 원유진 의원입니다. 저희는 앞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근로시에 받는 부당한 대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령 및 정책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그리고 충청남도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특히 성남시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세부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인증하여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제도화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고 많은 업체들이 청소년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그곳의 의도가 있습니다. 네, 원유진 엄경석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주희 김지민 의원의 공공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정책 발표를 맡게 된 이주희, 김지민 의원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공공정책은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에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제2조의 1호에 명시되어 있듯 본 조례에서 칭하는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이 가능한 만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성남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제4조에는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사업장을 육성하여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책을 마련할 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과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청소년 근로자에게 부당행위를 금지할 것,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이수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교육이 실시된다는 점은 기존의 대안 정책들과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입니다. 또한 제7조에서 명시하는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는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후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일회성 관심이 아닌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서 기존에 대한 정책과 차별성을 지닙니다.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규칙을 시행합니다. 또한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점검단 구성 및 운영,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 후 시행규칙 반영, 청소년에 대한 센터의 접근성 확보,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지닙니다. 이 또한 성남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지속적으로 보호받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13조에서는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보게 되실 영상은 본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바뀔 것으로 기대되는 성남시의 노동 환경입니다. 아 맞다. 요즘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상담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던데 진짠가? 오 진짜 쉽다. 친구들이 임금 체불 신고하기 불편하고 어렵다 했는데 완전 쉽잖아. 청소년들도 쉽게 신고할 수 있네. 맞아.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야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돕는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 정말 대단한걸? 이건 혁명이야. 고용주와 청소년 노동자가 행복한 성남시! 네, 이주희 김지민 의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한철 이송화 의원께서 실행계획을 발표해 주십시오. 실행계획은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가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인권센터 설립 조례를 입법 청원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한철, 이송아 의원입니다. 저희는 공공정책에서 설명한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인권센터 설립 조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 발표할 것입니다. 행복의회는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여 성남시의원과 함께 정책 과제를 체계화합니다. 체계화한 조례 및 사업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후 행복의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행복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성남시의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됩니다. 행복의회 인권권익분과위원회에서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의제로 분과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처음 구상했던 방안은 청소년 노동조합의 설립과
청소년의 의무적인 가입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근로 환경의 문제점과 저희가 제안하는 개선 방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노동조합을 구성했을 때 청소년 유니온 측에 조례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청소년 유니온은 지자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을 때 노동조합의 자발성 결성에 위배된다는 것과 조례안의 초점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피해 사례 구제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조례의 방향을 청소년 노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부당행위 발생 사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에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음을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 청소년과 청소년 고용사업장 모두 청소년의 노동인권, 올바른 근로여건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그리고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이수할 책무가 있음을 언급하며 조례를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청소년 대변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행복의회 내외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과 성남시 청소년제안대회를 공동 주관하게 되었고, 제안대회에 출품된 여러 아이디어 중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기능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노동인권 관련 문제 문의 및 신고를 받는 카카오톡 신문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유의할 점과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제12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행복의회에서 발굴한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청소년 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안은 완성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열띤 토론을 거쳐 수정되었고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청소년 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안 실현의 실현 가능성과 수정 권고 사항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성남시 의원들에게 성남시 청소년의 안전한 일자리 및 복지를 위한 조례와 사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청소년 근로자의 바람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회의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청소년 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적 29, 찬성 28, 반대 1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가결된 조례안을 성남시청과 성남시에 방문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촉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후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청 해당 부서에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설득의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들의 제2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청소년 노동보호 및 증진 조례안으로 발의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실행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한철 이승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성남시는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되어 청소년들이 권리를 보호받으며 노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 성남시청 교육청소년과에서 내년부터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추후엔 노동인권센터가 설립되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의장단 교체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 의원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의원 모두가 열심히 각자의 몫을 수행해 주었기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성남시 청소년의 대표자로서 성남시 청소년 미래 비전을 준수하고 청소년들의 권리를 수호할 것을 약속하며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좀 확인 좀 할게요. 김주환 학생 위장이었죠? 예,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 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주희 학생, 이주희 학생은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 분석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 교육을 받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요. 이거 어른들의 잘못도 있는데 왜 자꾸 노동 인권 교육 청소년들의 피해자의 입장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먼저 김주환 학생부터. 네, 저희가 노동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뭐 캠페인도 있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사용자나 또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그것을 시행해야 하고 또 노동인권센터가 설립이 되는 조례안이 완성이 되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동인권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보편적이고 또 많은 학생들을 광범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조례라고 생각해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 청원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친구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보통 물론 고용주 측의 책임도 분명히 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대처에 대해서 소홀하고 더 상대적으로 근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센터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고용주 때문에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지만 고용주의 불이익과 더불어 청소년들도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들을 지원해주는 센터가 설립되어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의 역할로서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조례를 일단 만드는 과정도 되게 어려운 거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걸 근거해서 정말 실행이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은 일단 됐는데 시행은 언제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어쨌든 청소년 입장에서 이렇게 그 입법 청원한 사례가 이거 말고 또 있었는지 우리 유한철 학생이 혹시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렇게 입법 청원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처음 하는 청소년 단체이기도 해서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남시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과 그 외 성남시 청소년 재단 안에 계신 상임이사님, 그다음에 사무국장분과 함께 간담회 등이나 그다음에 자문단을 형성하여 그런 교육을 받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이렇게 조례안을 발표하게 되었고, 두 번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그렇게 본회의를 거치면서 노동 인권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혹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좀 더 활기차게 그들을 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도록 성남시 청소년 지원 오케스트라인 L시스템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후에 그게 실시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우리 앉아 있는 학생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조례 만들기 전에 이제 상위법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청소년의 어떤 노동 관련해서 상위법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어떤가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노동조합을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성남시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그 노동조합에 이렇게 들게 해서 거기에 든 사람만 이제 청소년 알바나 청소년 근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처음 부딪힌 그런 문제가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게 하면은 어떤 청소년의 그런 자발적인 그런 참여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조금 접촉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